장례식장에서 망부석이 된 여자. 부인인 제가 있어야죠. 어디서 며느리 인세야? 죽은 아들의 재산을 탐내는 꽃뱀인가? 탔네. 재산 못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50억을 둘러싼 기막힌 유산 전쟁. 그 결과는 한창 나이에 생을 마감한 윤재 씨. 이렇게 일찍 아들을 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차옥 대식 씨 부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죠? 하루 종일 빈소 입구에 앉아있는 의문의 여인. 어찌 조문객들의 분위기도 이상한데요? 여보, 제 좀 그만 가라고 해. 어제부터 저러고 있으니까 더 심란해 죽겠어요. 아이, 안 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럼 끌어내. 결국 보다 못한 차옥 씨가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만했으면 됐다. 이제 가라줘. 제가 어딜 가요, 어머니. 제 남편 장례식장인데 부인인 제가 있어야죠. 부인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현이, 내가 쓰러지는 거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여기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거라. 제발 있게만 해주세요. 예? 자신이 망인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인. 하지만 부부는 어이가 없는 모양인데 결국 밖으로 내쳐지고 맙니다. 지금 가. 부부가 이렇게까지 대하는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죽어도 못 가요. 이 여인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떵떵거리고 살던 차옥 씨와 대식 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그 여인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집은 제가 처분했어요. 대체 그녀는 이 부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세 사람의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병원. 뇌종양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윤재 씨. 몹시 힘들고 지쳐 보입니다. 괜찮을 거야, 내 아들. 괜찮아? 힘들진 않아?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뭐. 앞길이 창창하던 아들에게 닥친 불행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길어야 6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끝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차옥 씨. 그런데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녀는 아들의 병문안을 온 서연 씨였는데요. 네가 여기 왜 왔어?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너만 보고 속에서 천불이 나. 제발 우리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마. 어? 서연 씨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차옥 씨. 그렇게 그녀를 싫어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성공한 사업가였던 씨의 부모는 아들과 교제 중이던 씨를 집안과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과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었는데요. 아들이 병에 걸린 이후에 씨 부모는 더욱 그녀와의 접촉을 막으며 모든 탓을 씨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김 사장이 두 사람에게 무슨 할 얘기라도 있나 본데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그 윤재 건물 있는 거 말이야. 그 건물 사겠다는 작자가 있는데 혹시 팔 생각 없어? 그거
이거 뭐 우리 것도 아니고 아들 건데. 아 윤재가 처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게 다 부모한테 가는 거지. 윤재 씨가 죽은 뒤 재산 상속권을 갖게 될 부부에게 미리 건물 흥정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투병 생활을 이겨내지 못한 윤재 씨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윤재 씨의 빈소가 차려졌는데요. 그런데 상복까지 챙겨 입은 서연 씨가 망부석처럼 빈소 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까? 차옥 씨는 천불이 날 수밖에요. 그만했으면 됐다. 어머나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한재산 떼 가려고 저러나? 모두 서연 씨를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제발 있게만 해주세요. 네? 제발 좀 가라. 부부는 죽어서도 아들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녀가 찰거머리처럼 끔찍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제발 좀 가. 대체 그녀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옥 씨 부부 뭔가 심각한데요. 바로 죽은 아들이 남긴 재산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재 씨 명의의 집과 건물 등 무려 5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윤재가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이랑 주식이에요? 그렇다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여보세요. 아, 예, 변호사님.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래요, 여보? 아들의 담당 변호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그러더니 황급히 달려가는 두 사람. 그곳은 어느 고급 주택이었는데요. 문 열어. 문 열어! 예. 문 열어. 바로 죽은 아들 윤재 씨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니, 아줌마는 누군데 우리 아들 집에서 나와요? 네? 여기 저희 사모님 댁인데 댁들은 누구신데요? 아주머니, 여기 죽은 내 아들 집이야. 참말 말고 어서 빨리 문 열어. 네? 아주머니,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서연 씨가 왜 이 집에서 나오는 거죠? 이 불려 같은 다른 데로 말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흥분한 두 사람에게 서연 씨가 한 장의 서류를 내밉니다. 서류를 본 부부는 몹시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놀랍게도 죽은 아들 윤재 씨와 서연 씨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제가 윤재 씨 법적 부인이라 상속권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고. 이 앙큼한 것. 네가 뭔 수작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 재산 절대 못 준다. 우리가 기대를 당할 줄 알아? 혼인무효 소송하고 말 거야. 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너 가만둘 줄 알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나와! 이 모든 게 서연 씨의 농간이라고 확신한 두 사람.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집니다. 차옥 씨 부부는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망인의 재산 상속권은 자식이 없는 경우 법적 부인의 1.5배, 부모가 1의 비율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꽃뱀한테 재산을 반이나 줍니까? 안 돼요. 혼인신고도 분명 우리 아들이 동의한 게 아닐 거라고요. 씨의 부모는 아들과 결혼을 반대했던 여성이 죽은 아들과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50억 원이 넘는 재산의 절반 정도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모는 결국 소송을 결심하고 아들의 법적 부인이 된
와 유산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서울의 한 건물 앞을 찾은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재 씨의 법적 미망인이 된 서연 씨였는데요. 야! 너 왜 우리 아들 건물까지 들락거려? 어?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관리해야죠. 뭐? 이게 내 소유라도 된단 말이냐? 아직 소송 안 끝났어.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과연 그녀가 한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서연 씨의 몸이 어찌 이상합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말문이 막힌 두 사람. 이런 독한 것 어디서 남의 씨를 베고 우리 아들 재산까지 탐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애 윤재 씨 아이라고요. 뭐? 윤재는 암 치료 중이라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어디서 시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해? 너 전생에 무슨 우리 집하고 연수가 졌다고 뱃속에 든 애까지 윤재 씨로 등갑을 시켜. 저 이거 좀 놓으세요. 저 임신중인데 안 보이세요? 너 임신했다가도 빵이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까요? 두 분 절대 윤재 씨 재산 못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 콩밥 먹을 때까지 두 눈 안 감을 거야. 이제 정말 상대할 거 없어. 가자 그만.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정말 서연 씨는 뱃속 아이까지 만들어 모든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인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참다 못한 차욱 씨 부부는 죽은 아들의 명예훼손과 사기죄로 서연 씨를 고소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민재 씨는 죽기 전까지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있던데 어떻게 그분의 아이를 가질 수 있죠? 처음부터 돈을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꽃뱀이에요. 정말 제 말 못 믿으시겠어요? 이 애 분명 윤재 씨 아이라고요. 끝까지 진실을 주장하는 서연 씨. 그러더니 뭔가를 꺼내놓습니다. 이건 반지와 편지 같은데요. 그동안 서연 씨가 말하지 못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얘긴 윤재 씨가 건강했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짠! 부모의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윤재 씨. 멋진 이벤트를 선사합니다. 여기가 진짜 우리 보금자리야? 어때? 마음에 들어? 준비 좀 많이 하셨는데. 먼저 동거를 시작하고 부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이 흐르고 너 진짜 혼난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지만 서연 씨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 같았던 윤재 씨. 자기야, 어디 숨었어?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재 씨가 바닥에 쓰러져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자기야. 그렇게 건강하던 남자가 윤재 씨. 갑자기 왜 이런 건지 서연 씨는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이 꿈꾸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민재 씨 악성 뇌종양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론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몇 개월 뒤
힘겨운 항암 치료를 진행하던 윤재 씨. 그래 박 사장. 내가 투자하지. 내 아들 앞으로 건물이 몇채 있는데 뭐 자식 너 건데 내 거나 마찬가지지 뭐. 죽어가는 아들보다 남겨질 유산에 더 관심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건 대식 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너 내 아들 재산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아이 글쎄 금방 돌려준다니까. 아무 걱정 말고 하우스장이나 확실하게 만들어놔. 엄마, 아직도 노름해?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먹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니야 윤재야. 심심해서 작은 거 동네 여자들이랑 푼돈.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들어간 돈만 수십억이 넘어요. 제가 죽어도 다신 그 짓 안 할 겁니다. 아들에게 붙어 돈을 뜯어가는 부모가 지긋지긋했던 윤재 씨. 찰거머리는 서연 씨가 아닌 이 부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생각을 품게 된 윤재 씨가 서연 씨를 불렀습니다. 윤재 씨, 뭐야?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진짜 부부 되는 거. 윤재 씨 부모님 아시면 이건 나 죽기 전까지 부모님한테 절대 알리지 마. 그래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서연 씨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윤재 씨가 죽기 한 달 전, 그는 서연 씨에게 어려운 부탁을 또 한 가지 했습니다. 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윤재 씨가 뇌종양을 선고받은 직후 서연 씨와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불임센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불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건강한 정자를 미리 보관해 놓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 보관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생식세포의 보관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20년 넘게 보관한 것을 해동해서 다시 사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가요? 그럼요. 만약을 위한 윤재 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뒤에 혼자 불임센터를 찾아간 서연 씨. 바로 시술하실 건가요? 네. 윤재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그 시점에 인공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냉동 보관돼 있던 정자를 찾아서 아이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윤재 씨의 부모는 그녀를 꽃뱀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남의 초상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재수없게.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가씨 여기 뜯을 돈 없어. 어서 가요 가.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후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한테 아이 생겼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아들의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아셨죠? 전 윤재 씨 뜻을 따랐을 뿐이고, 다시 말해서 이 뱃속의 아이가 윤재 씨의 진짜 상속자 1순위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유전자 감식 결과 나오기 전까지 절대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끝까지 서연 씨의 말을 믿지 못하는 차옥 씨 부부. 과연 유산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 대식 씨와 차옥 씨 집에 무슨 일이죠?
이게 대체 다 뭡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나요. 경매로 집 넘어가니까 언젠데 아직까지 집을 안 비워요. 이 모든 게 서연 씨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시부모와 살던 남편 소유의 집을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상속 문제로 아이의 친자 확인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X의 자식임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법원 역시 망인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청구를 인정해주면서 법적 상속권이 모두 X와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돈 없이는 빈털털이었던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가, 그래도 우리가 네 시부모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윤재 씨가 두 분 위해서 고향집에 농사 지을 땅은 남겨놨어요. 예, 아가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애 젖 먹일 시간이라서요. 살펴들 가세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더니 두 사람 신세가 처량맞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된 서연 씨. 지금 윤재 씨는 웃고 있을까요? 그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